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민주당에서는 당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의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대안이 없다, 이재명밖에 없다 이러면서 대표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 놓고서 당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 길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유턴을 하든지 우회전을 해서 P턴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길을 들어섰어, 그냥 앞으로만 가야 돼, 이런 거랑 비슷해요. 되게 어리석은 결단이죠. 제가 MBC에서 이재명 대표 1주년 평가를 하길래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엄청난 비난 댓글이 오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는 개딸들, 그 손가락 혁명군 사람들이 와서 막 난사를 하던데,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서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 정치를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선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표 선거 나가고 인천 계양으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뻔뻔하다 이거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 뻔뻔한 이재명 대표가 뻔뻔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견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합니까? 더 막 나가죠. 더 막 하죠. 야당이 야당 역할 못하니까 더 맘대로 합니다. 더 막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엑셀밖에 없어요. 막 밟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양쪽이 적대적 공생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똑같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망국의 길.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양쪽을 다 비판하는데, 저처럼 양쪽을 다 비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간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그러면서 또 양극화가 더 극단화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저는 민주당이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랑 생각을 달리 하신다, 저는 충분히 저는 존중을 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별도로 치더라도 일단 책임을 안 지잖아요. 대선에서 졌고 지선에서도 졌는데, 근데 책임을 뭘 졌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원래 지면서 물러나는 게 책임인데, 오히려 나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더 큰 책임에 도전한다, 이런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잘못 많이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저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민이 저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면 표를 줘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서 더 큰 권한을 갖겠다, 이런 거는 제 논리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책임 정치를 뒤엎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절치가 않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 민주당에 붙어있는 한은 저는 민주당이 헤어나올 길은 없다고 봐요. 다 같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더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것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이재명 체제를 가장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거든요.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필요합니다. 마치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이용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것이 참 모두에게 해로운 체제고, 이거를 다 깨고 싶었지만 오히려 미국과 소련이 더 냉전을 강화시키면서 으르렁거렸고, 그러면서 무기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는 그거랑 비슷해요. 국민들의 권위나 국민들의 이익을 더 뺏어먹기 위해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서로 편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역시 둘 다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는 더 개판이 되고, 정치는 더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더 정치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고, 저처럼 양쪽을 비판하면서 뭔가 정치를 바꿔보자라는 세력들은 이제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양당 결집이 되니까.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저는 그래도 제가 어느 한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목소리를 내기는 싫은 게, 저는 이재명 윤석열 체제는 저는 무너져야 된다고 봅니다. 망국의 체제예요, 망국의 체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결국에는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분들과는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저는 끝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이재명 외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무능 때문에 졌다, 내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선거라는 것은 뭐 문재인 정권 심판 내지는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겠죠. 그건 당연히 전 있다고 보는데, 일단 본질적으로 후보 책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만 못합니까? 사실은 이상민도 못하고 한동훈도 못하고 뭐 못하는 사람 천지죠. 사실은 무능한 사람 천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상민도 무능하고 김현숙도 무능하고 뭐 다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게 핵심이지, 자꾸 이상민, 한동훈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저는 조금 본질을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뛰었고 본인이 정치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